두 분이 서로 개인적으로는 모르시죠? 네. 처음 뵀습니다. TV에서 뵀어요. TV에서 뵙고. 국회 그 청문회 때인가? 네. 나오셨을 때. 김용 변호사님, 우리 이병철 변호사님 모르십니까? 뵙기는 처음 뵀는데 예. 제가 사법고시 공부할 때 예. 저분의 행정법 강의 테이프를 들었습니다. 목소리는 익숙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실을 먼저 선배시네요. 그렇죠. 자, 그런 정도 인연인데, 자, 한 분은 판사를 고발하고 한 분은 검찰총장을 고발했는데, 먼저 판사부터 출발해 볼게요. 지기현 판사를 왜 고발하신 겁니까? 일단 그분이 지난 3월 7일 날 예. 구속 취소 결정을 한 것은 그거는 헌법 정신을 들먹이면서 입법론을 얘기한 거지. 예. 형사소송법의 해석론, 판사의 주된 임무가 형사소송법의 해석인데 예. 해석을 하지 않고 입법을 했다. 아, 주된 취지는 그겁니다. 아, 그렇구나. 당신이 할 일은 형사소송법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당신 지금 현재 재판관도 아닌데 왜, 혹은 국회의원도 아닌데 왜 할 일 안 하고 딴 일을 했어? 이런 취지입니까? 더 나가서 더 나가서? 지금 기소가 되면 그 신병은 법원의 관할입니다. 예. 그렇죠. 구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구속 사유입니다. 예. 지금 절차적 흠결, 예. 다시 말해서 구속 기간을 넘겨서 기소했다는 사법은, 예. 이것도 해석론이 아니라 입법론으로 시간 단위로 이렇게 절차적 흠결로 인해서 구속 취소를 했는데 중요한 건 구속 사유입니다. 그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도 있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법원 판사들의 바이블, 법원 실무 제효 예. 거기에 보면 분명히 법원에는 재구속에 제한이 없다. 다시 말해서 구속 사유를 중점적으로 보아라. 구속 사유를 보면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이 국민들 앞에서도 거짓말을 그렇게 했는데 내란의 우두머리이고 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는 더욱더 커졌는데 예. 그 부분을 판단하지 않았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해놓고 더 디테일한 건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왜 고발하셨습니까, 변호사님? 예,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고발을 했는데 이게 이제 직권남용이 되려면 예. 아주 이렇게 탁 부러지게 되려면은 예. 어떤 법규 위반 이런 게 있으면 아주 명쾌하거든요. 어. 근데 이번 사건에서 그 특수본이 수사 및 지금 공소 유지를 하고 있는데 대검의 예규 법규입니다. 예. 그 특수본 설치 운영에 관한 지침이 있어요. 예. 그 특수본은 국민적으로 굉장히 중대한 사건, 이제 이런 경우에 독립해서 설치한다. 예. 특수본의 직무는 독립해서 직무를 수행하고 사후적으로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적시항고의 결정은 특수본 박세현이가 하면 되는 거예요. 아. 그리고 사후적으로 보고하면 보고하면 되는 거예요. 되는데. 근데 검찰총장이 너 하지 마. 예. 이거 자체가 그 아. 대검 지침에 명백히 위반된 것이고. 특수본의 권한을 침해한 거네요.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하지 예. 말아야 할 일을 특히. 그거는 특별하게 특수본 설치 운영 지침을 법규로 만든 거거든요. 그거를 명백히 위반했기 때문에 직권남용 100%고 그 다음에 여건이 이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 그러니까는 특수본의 의무 없는 석방지휘를 석방시켜 이렇게 한 거니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고 특수본이 독립적으로 갖고 있는 즉시 항고할 권리를 침해한 거죠. 어허. 이 딱 부러지는 거죠. 매우 설득됩니다. 예. 매우 설득됩니다. 공수처가 똑똑해야 되는데. 그것도 조금 더 얘기하기로 하고. 자, 근데 심우정 총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출근길에 그 형 집행 정지에 대해서 구속 집행정지. 정지에 대해서 위헌 판정이 난 적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 말을 했고 그건 사실인데 네. 구속 취소에 관해서는 위헌 판정이 난 적이 없잖아요. 없죠, 당연히. 서로 다른 거잖아요. 완전히. 전혀 다른 거죠. 전혀 다른 건데 우리 보고 헷갈리라고 사실은 자기는 안 헷갈리면서 네. 우리 헷갈리라고 그렇죠. 일종의 거짓말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그것 때문에 지금 그 즉시 항고를 막았어. 네, 이게 위헌이라서 그 거짓말. 헌법을 지켜야지. 거짓말 아니야. 거짓말이죠. 그거는 저는 거짓말 죄 없나? 비유컨대 네. 과거에 간통죄가 위헌 결정 났잖아요. 네. 그래서 검사가 강제추행죄로 지금 구속된 사람을 석방해 이거하고 아무 관련도 없는 거. 이것도 위헌인 느낌이 들어 나는. 그런 거죠. 느낌으로 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저는 좀 중요한 게 느낌이지 느낌. 지금 그 충격적인 그 구속취소 법원의 결정 난 지금 한 4, 5일 됐지 않습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탈옥을 한 거거든요. 아, 탈옥이다. 그렇잖아요. 탈옥이죠. 네, 탈옥이지. 예, 법기술자들이 짱짝꿍 해가지고 예. 공범이 돼서 탈옥시킨 거죠 지금. 그런데 우리가 보통 법기술자라고 표현을 하지만 예. 이거는 법기술이 아니에요. 어. 법을 기술적으로 운영한 게 아니야. 아니야. 완전히 사기친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탈옥이 변호사님 과격하시구나. 이런 탈옥이 있었냐 사례가 있었냐? 우리 기억나는 거 있습니다. 최근 한 1, 20년 내에 예. 사모님의 이상한 외출 SBS 과거에 예. 부산의 큰 영남제분이라는 그 사모님인데 그렇죠. 판사 사위가 불륜한다고 의심해서 청부 살인을 해서 맞아요. 무기징역을 살고 있는데 세브란스 병원에서 그냥 개겨 몇 년을 그렇죠. 그게 엄청난 사건이었잖아요. 사모님의 탈옥 그게 이제 의사하고 변호사 검사가 다 짜고 한 거거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태광그룹 이호준 회장 황제 보석 아프다고 보석으로 풀어줬더니 돌아다니면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그것도 언론에 엄청나게 터졌죠. 그거는 몰래 한 거지. 재벌이 돈으로 작전한 거죠. 작전. 이거는 5,100만이 다 보고 있는데 작전을 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탈옥 작전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사기친 것이다. 그렇습니다. 법으로 한 것처럼. 그러니까 법 기술이라고 하면 그 너무 점잖은 기술을 잘 쓴 것처럼 이해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거는 그냥 범죄지. 이거는 범죄다. 자, 우리 이병철 변호사님 저를 처음 모셨는데 아주 과격한 분이시구나. 제가 운동권 출신입니다. 자, 우리 김경호 변호사님한테 우리 김경호 변호사님은 저희가 AI라고 얘기해 왔는데 판사 같은 경우에 다시 요점 정리를 해보자면 이 판사가 하라는 형사해소소송법 해석을 안 하고 자기가 사실상의 법을 만든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취지죠, 말씀이. 그렇습니다. 형사소송법 문제가 되는 201조의 2 영장실질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라고 하는데요. 그 7항입니다. 7항. 7항에 구속기간 불산입. 거기에는 명문의 규정으로 구속영장 청구서 등 그 서류가 접수한 날로부터 반환한 날까지 불명이 날. 기간입니다. 기간. 데이 타임이 아니라 데이.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 형사소송법 66조 1항 기간의 계산. 시간의 계산이 아니고 기간의 계산. 구속기간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불명이 명문으로 아예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초일은 1일로 계산한다. 야, 아주 명백하게 박혀 있네요. 기간입니다. 기간. 아니하고. 그렇죠. 시간으로 할까봐 시간으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이 해석론을 등한시하고 무시하고 입법론은 가능하죠. 그건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이죠. 그렇죠. 또는 헌재 재판관이 이거는 이렇게 했어야 맞아. 법이 잘못됐네. 위헌 판정을 내릴 때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이 사람은 지금 구속된 피의자 앞에서 형사소송법을 자기가 해석해서 적용해야 되는데 법을 새로 만든 거네요 지금. 그렇습니다. 법은 그렇게 아니하고라고 돼 있는데 자기가 해버린 거 아니에요. 시간 계산을 아니하고라고 돼 있는데 야 이렇게 되면 노량진에서 검찰 수사관들 시험 문제 그때 시험 볼 때 기간 날로 합격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날로 구속돼 있는 사람들 그 날로 문제 낸 사람들 그러니까요. 다 문제 생기고 지금 뭐 구속된 사람들 다 취소 지금 하겠다고 신청하겠다고 명태균 씨도 그렇죠. 그리고 날 그게 다 지나가서 나온 사람들은 나 그때 손해배상 해줘. 그렇죠. 그때 나올 수도 있었는데 너 때문에 못 나왔어. 불법 구금이지. 그럼 지금 이 판사님도 심각한 게 본인이 그렇게 쉽게 판단할 수 있으면 그거 안에 한 달 동안 뭐 했어요? 빨리 풀어줬어야지. 본인도 구금시킨 거야 불법으로. 진짜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명쾌하다.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지금 기소가 되면 이제 수사 기간에 시간은 끝났고 법원의 시간입니다. 법원에 관할 일입니다. 그 신병이. 그러면 유사한 사건이 바로 대법원 판결 2018도 19034 그 판결이 있는데 이 사람은 삑 누르면 착 나오고 이 사람은 AI? 2018년 1월 19일 윤석열은 2025년 1월 19일 구속됐는데 이 사람은 2018년 1월 19일 구속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 변호사가 똑똑했는지 절차에 흠결이 있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구속에 절차에 흠결이 있다. 그랬더니 1심 법원 판사가 보니까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청문 절차가 뭐냐면 형사소송법 72조에 보면 구속을 하려면 범죄 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 예.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음, 어. 그리고 변명의 기회, 기회, 의견을 진술할 기회, 이게 청문입니다. 예. 이것 거치지 않았다고 그 구속은 위법하다. 구속은 취소되어야 한다. 절차적 흠결로 다만 네. 그때부터는 법원의 시간이니까 예. 중요한 건 구속 사유다. 구속 사유다. 형사소송법 70조 죄를 범했다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예. 범죄의 중대성이 있고 가장 중요한 이때 이 사람은 사기범, 자범이었습니다. 자범. 증거인멸의 우려. 그래서 절차적으로는 흠결이 있었으나 그 법원이 보기에 결국은 구속은 사유가 중요하기 때문에 구속 취소로 풀어준 날 바로 재구속을 했다. 그러니까 요지는 그래 절차에 하자가 있는 건 맞아. 그러므로 석방시킬게. 하지만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법원이 바로 재구속을 시켰다. 바로 야. 적법 절차와 인권의 존중은 석방한 것까지 까지이고 구속 취소까지. 하지만 그러나 사안이 구속 사유, 구속 사유. 종결은 구속 사유. 왜냐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증거 인멸하면 안 되지 않느냐. 더 중요한 건 그렇지. 법원 실무제요 형사 3편 2022년에 이 편찬됐습니다. 460조.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예. 형사소송법 208조 1항은 재구속 제한이 있습니다. 그거는 수사기관에만 적용이 됩니다. 이게 법원으로 넘어왔어요. 기소돼서. 그다음부터는 이 신병에 대한 것은 법원의 100% 재량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 절차적 정의 중요하다. 실체적 정의가 더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 법원 실무제요에는 재구속의 제한은 수사기관에만 적용이 되는 거고 법원에는 제한이 없다. 그러니 지금 말씀은 지기현 판사가 절차적으로 자기가 70년 만에 처음으로 법에는 분명하게 시간이 아니라 날로 하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해석기관이 돼가지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시간으로 해야 돼. 70년 만에 유일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너무 중요해서 인권이 풀어준다 하더라도 구속 사유가 너무 중대하기 때문에 즉시 재구속을 했었어야 된다. 2018도 2236 전원합의체 판결 직권남용 판단 기준 상대방이 공무원이다. 그러면 그때 어떤 기준이냐면 직권의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될 원칙, 기준, 절차를 위반하면 그러면 직권남용이다. 바로 집판사는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입법론을 했었어도 그 다음 지켜야 될 원칙이 있었다. 그거를 통째로 생각해버리고 그래서 직권남용으로 공수처에 2조 1호 파목 판사와 검사 그래서 고발을 한 겁니다. 두 분이 얼마나 똑 떨어지는지 아주 우리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그 언론에 제 보면 좀 지적 안 하는 저 우려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이 지판사가 그 이번에 구속 취소에 이제 지적한 게 뭐 시간 이거 말고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라는 취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상급시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 그래서 적시항고 해가지고 대법원 가고 해서 좀 이거 클리어 명쾌하게 좀 했었어야 하는데 해야 될 것 같다. 이거였는데 만약에 이제 지금 이제 그걸 안 했기 때문에 그럼 1심 판사인데 자기가 또 그 판사잖아요. 공소 기각의 위험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있고 거기다가 또 추가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공수처 수사권의 문제인데 지금 지판사가 하고 있는 게 또 김용현 전 장관도 하고 있잖아요. 또 다른 사령관들도 어쨌든 간에 지금 구속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대부분 다 검찰이 수사했거든요. 검찰은 수사권이 명백하냐? 공수처 못지않게 애매해요. 공수처는 그래도 법률이라도 있지. 거기에 대통령의 직권남용 관련된 이거 법률이잖아요. 검찰이 이번에 수사한 거는 검찰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다 아시죠? 경찰만 있어요. 검찰이 끌어온 게 그 검경 수사권 조정하면서 검찰청법 말고 밑에 시행령에 검찰은 부패 사건, 경제 사건, 부패 사건의 공무원의 직권남용 범죄 이거 가지고 내란도 관련된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거는 법률도 아니고 시행령이야. 더 약해요. 공수처는 법률이라도 있지. 그러면 아니 법률에 있는 것도 이게 의심이 가면 시행령에 있는 거는 훨씬 더 이거는 문제거든. 전부 다 공소기각으로 다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지금 우리 걱정하시는 분은 예를 들어서
100만 분의 1로 윤석열이 탄핵이 기각이 돼가지고 윤석열이 돌아가고 그 다음에 윤석열이 권한을 가지고 막 이리저리 할 텐데 그때 그 지금 구속돼 있는 상황에서도 자신들만의 어떤 커넥션으로 말도 안 되는 대국민 사기를 쳐가지고 지금 탈옥하지 않았냐.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기 수하들을 이제 거꾸로 탈옥시킬 법 기술들을 연구해서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논리적이야. 사실 처음부터 이 내란 수사가 시작될 때부터 네. 이 수사권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경찰이 100% 확실하다. 저는 그래서 처음부터 경찰, 검찰, 공수처, 그다음에 군 검찰도 군형법상의 군사반란죄도 있기 때문에 이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서 해야 된다고 했는데 결국 처음부터 이거는 법리적으로 논란이 있는 거예요. 우리 변호사님도 비슷한 얘기를 처음부터 그런 취지를 말씀. 제가 예를 들었던 김용현이었죠. 예. 김용현의 그때부터 내란에 말씀하셨는데. 대해서는 왜 그러면 걸어서 검찰로 갔느냐. 예. 수사 관할권 문제를 염두에 두고 갔다. 나중에 그 관할권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걸기 위해서 법기술자들이 김용현에게 그리로 가라고 했을 그렇습니다. 것이고 그렇다면 그것이 윤석열 혹은 윤석열 측에서 나중에 그런 문제를 일으키려고 일단 글로 들어가라. 거기서 나중에 잘 해결해 줄 테니까 이렇게 된 게 아닐까? 저는 처음부터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수사 관할권 문제를 계속 얘기했고 그거에 대응은 특검이 출범하면 바로 2018도 19034 판결 이 대법원 판결로 그런 것들을 일소하면 된다. 처음에 가면 된다. 그리고 집판사를 제가 고발한 이유는 네. 바로 이 사람이 지금 1심 판결을 하고 있다길래 공수처에 고발하고 민원 진정 넣어서 배제시켜달라. 자, 아하,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경호 변호사님은 지기현 판사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고, 근데 이 사람이 1심 판사지 않냐? 이 사람은 이 1심 재판 하면 안 된다. 예, 그런 취지이신 것이고, 그리고 이 두 분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런 우려도 추가될 수 있겠네요. 뭐냐면 윤석열이 탄핵되면 윤석열이 탄핵이 기각되면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그 사령관들도 다 풀려날 수 있어. 그렇습니다. 그죠? 다 원천무효가 될 수도 있어 이러다가는. 그러니까 이번에 집판사가 어쨌든 뭐 말도 안 되는 뭐 무슨 시간 계산 어쩌고 그거 빼고 공수처의 수사권에 의문이 있다. 이거를 클리어해야 된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를 그러니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수사권이 명백한 순서대로 하면 경찰, 네. 그다음에 법률에 있는 공수처, 제일 약한 게 검찰이에요. 그런데 검찰이 장관들하고 사령관들 다 수사했잖아요. 그렇죠. 구속시켰고. 그렇죠. 이건 훨씬 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공소기각 때도 뭐 충분히 법리적으로 있을 수 있죠. 반드시 탄핵이 인용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 방법이 특검법에다가 그 부분을 그렇죠. 그런 절차적 근데 흠결에 대해서 탄핵이 인용돼서 다음 대선이 있고 다음 그러면 뭐다 정권에서 풀리겠죠. 다음 정권에서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지 않아야 이 문제가 다 풀리는 거죠. 네. 아주 탄핵에서 만약에 윤석열이가 살아오면 뭐 특검이고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지 뭐. 아무것도 안 되고 여러분들도 끝장이에요. 그렇습니다. 체포 기간은 48시간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기본 열흘입니다.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기본 2개월이야. 확 늘어나. 우리가 이제 다룰 것은 피의자의 구속 기간. 그러니까 잡아두고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이 기본 열흘. 그런데 판사는 1월 26일 오전 9시 7분까지가 구속 기간 만료인데 검찰은 1월 26일 오후 6시 52분에 구속 기소를 했기 때문에 요거는 만료 시간을 넘겼다. 그래서 구속 취소다. 이런 입장을 낸 거예요. 네.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 윤석열을 매우 어렵게 체포를 합니다. 구속 기간은 열흘이라고 했죠. 네. 체포 기간도 다 포함해서 열흘인 겁니다. 그러니까 10월 15일 이 첫날은 몇 시에 체포되든 상관없이 그날은 일 단위로 계산해. 그래서 하루는 거야. 예를 들어서 지금 오전 10시 33분에 체포됐지만 네. 밤 11시 50분에 체포가 돼도 하루인 거야. 그게. 그러니까 일찍 잡힐수록 손해지. 구속 만료일은 언제가 됩니까? 열흘이니까. 그렇게 되면 언제가 되냐? 24일 그러네요. 밤 12시가 되죠. 어허. 자, 그런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구속시간에 포함시키지 않아. 그래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소요되는 시간만큼 구속시간은 늘어나겠지. 그렇-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게
1월 17일 오후 5시 46분입니다. 그리고 1월 19일 새벽 2시 53분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네. 이것만큼 늘려줘야 된다는 거잖아. 그렇죠. 이것을 날로 계산하면 1월 17일 하루, 1월 18일 하루, 1월 19일 하루. 그래서 3일이 걸린 게 돼. 네. 그러면은 구속 기간을 3일 늘어났다고 볼 수 있지. 네. 네. 요게 이제 검찰 측 입장이야. 그럼. 이번 판사는 아이 뭔 소리야. 그렇게 날로 계산하면 안 되고 시간으로 계산해야 돼. 그래서 구속 기간이 3일이 늘어난 게 아니라 이걸 계산을 해봤더니 33시간 7분이 늘어났다고 판단한 거야. 구속 기간 만료는 24일 밤 12시에서 33시간 7분 늘어나니까 24 플러스 9시간 7분. 그래서 1월 26일 오전 9시 7분이라는 거야. 말로 하면 27일이지. 판사. 그래, 니 똥 굴다. 네 말 맞다. 쳐. 네. 윤석열은 아주 특이하게도 체포에 대해서도 이 체포가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는, 그래서 체포 적부심에도 시간이 소요가 됐어요. 동시에 아니 1월 15일에 체포를 했잖아.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체포 적부심을 신청을 해가지고 이게 17일에 결과가 나와. 시간으로 따지면은 10시간 35분이 소요가 됩니다. 법원의 논리대로 하더라도 구속기간 만료는 1월 26일 오전 9시 7분에서 10시간 32분을 더하면 1월 26일 저녁 7시 39분이 되네. 네. 자, 그런데 검찰이 1월 26일 저녁 6시 52분에 기소를 했으니까 괜찮은 게 되잖아. 네. 그러니까 이거 구속 취소하면 안 되잖아. 법원은 체포 적부심에 소요된 시간은 구속 기간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또 판단을 해버리네. 왔다 갔다 하면서 윤석열을 풀어주는 거야. 실질적으로 구속 기간은 줄여준 거고 체포 적부심 시간은 원래 빼야 되는데 넣어버린 거예요. 넣어버려서. 네. 네, 넣어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풀어주고 싶었으면 안달이 난 구속 거지. 기간을 날에서 시간으로 계산한 것도 모자라서 체포 적부심 시간을 구속 기간에다 넣어버린 거예요. 그렇지. 그렇게 하니까 9시간 45분 도과가 됐어. 근데 체포 적부심 시간 10시간 32분을 빼면 날을 시간으로 계산해도 구속기간 안에 기소를 한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 차례 전례 없는 대한민국 지금까지 검찰 수사를 하고 구속하고 체포적부심을 하면서 한 번도 적용해보지 않은 두 가지를 한 방에 적용한 거예요. 그렇지. 이해됐어. 원래는 구속 기간을 날로 계산을 해왔어. 계속. 그런데 갑자기 시간으로 계산한다네. 요게 첫 번째. 네. 네. 두 번째, 체포 적부심 기간도 이번에 구속 기간에 원래 빼야 되는데 네. 넣어버렸어. 두 가지를 다 하면서 윤석열의 이익대로 가버린 거다. 그걸 지적을 해주죠. 예, 특히 체포적부심 부분이 계속 금요일 날 빠졌는데 결정문을 다시 잘 읽어보면 체포적부심 10시간 32분 이거 하나만이라도 기존에 해왔던 대로 했으면 그렇지. 이건 그냥 단순 관례가 아니라 이 법조문상으로도 굉장히 명백하거든요. 근데 이건 또 쏙 거기다 산입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넣어줬어. 9시간 45분 도관데 사실은 체포적부심 시간만 산입이 되지 않으면 10시간 32분이기 때문에 이게 분명히 되거든요. 그렇지. 구속 기간 안에 기소한 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 대한민국에서 처음 보는 사건이 한 번에 일어났다. 이거 어떻게 이해를 이게 해요?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이게 됐지. 그럼 근거가 없네 논리가. 말도 안 되는 거지. 이래저래 다 말도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지금 우리 이제 사법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검찰에 대한 이야기는 더 화나는 일이 있지만 네. 어떻게 해서든 윤석열을 풀어주고 싶은 마음을 먼저 설정해 두고 결론을 이 꽤 범 맞춘 논리를 끼워 맞춘 건 아니냐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지. 이게 아무 일 없이 그냥 넘어간다라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법원하고 검찰, 경찰은 다 초시계를 준비해야 돼. 초시계. 초대로 안 한다는 법이 어디 있어? 1초만 지나도 풀어야 돼요. 이제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법에 없는 것도 지 나름대로 해석해서 하니까 일단 초시계를 준비해야 되는 문제고 네. 두 번째로 앞으로 체포돼서 구속되는 사람들은 변호사들이 전부 다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거예요. 그렇지. 지금까지는 거의 청구 안 했거든요. 아, 그렇지. 그러면 그렇게 청구하고 나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늦게 가져가고 늦게 가져올수록 이거 시간이 다 늘어나가지고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다 이제 들어가 버리니까. 다 들어가 버리니까 이제 그 구속 시간에서 다 빠지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이제 수사할 시간이 줄어드는 거야. 그렇지. 또 더 문제가 그러네. 지금 검찰이 뭐 인권 보장 차원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 지들이 지금 대검에서 이유 없이 다 결정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불법 감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검사는 그죠? 그렇지. 처벌해야 돼요. 그렇지. 날짜 시간 계산하는 게 법원은 그렇게 어렵나요? 근데 한 달 넘게 구속시켜놨잖아 또. 그렇지.
지도 처벌받아야 돼. 그럼 불법 아 사법부도. 왜 그냥 넘어가 그거를? 이런 전례가 없는 것을 하면서 네.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안 하던 거를 이렇게 맞는 것처럼 해버리니까 모든 문제를 어떻게 답할 거야? 이제 전수조사 해야 돼요. 검찰이 지금 이게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했으면 시간 체크해가지고 지금 체포된 구속된 사람들 지들이 다 피해자 그럼 전수조사 다 해가지고 풀어줘야 돼. 시간 체크해서 다 풀어줘야 돼. 판사가 지금이라도 신문을 해가지고 구속할 수 있다. 그건 지금도 유효한 거예요. 그럼요. 지금도 오늘이라도 신문 지금이라도 하면 되는 거지. 옥바라지 커뮤니티가 난리가 났습니다. 맞아요. 지금 옥바라지 커뮤니티가 나도 지금 난리예요. 사실은 이렇게 그래요. 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해서 앞에 뭐 논리도 다 틀렸지만 절차상 하자가 있어서 구속 취소를 한다 쳐. 그러면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 우려,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우려가 있다 싶으면 바로 직권으로 다시 재구속할 수 있어요. 바로 발부할 수 있어. 바로 발부할 수 있어요. 그런 사례도 있고 그전에. 근데 아직도 신문할 일정도 안 잡고 원래 다시 신문을 한 번 더 해서 직권으로 구속하면 되거든요. 그래. 이거는 이게 재판이 시작되면 인신에 대한 것은 전부 다 재판부한테 넘어가기 때문에 검찰도 경찰도 영장 청구를 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구속영장 청구를 할 수가 없어요. 오직 법원이 결정할 문제란 말이에요. 그럼 법원이 바로 직권으로 구속하면 돼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그럼 입국다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심을 더 할 수밖에 없네.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면 윤석열은 7일 동안은 석방이 안 됩니다. 네. 검찰 특수본은 법원의 판단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기 때문에 즉시 항고를 해야 된다고 얘기했다고. 그래서 당연히 즉시 항고를 할 줄 알았어. 맞아. 그래서 당연히 윤석열은 못 나올 줄 알았지. 최소 7일간은. 근데 이 심우정이가 얼마나 웃긴 사람이냐면 법을 완전히 그냥 자기 멋대로 해석합니다.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대. 네. 그러면은 그동안에 자기들이 불법으로 구금했다는 거 자백을 한 겁니다. 자백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서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다고 방금 얘기했지. 네. 구속 기간을 일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법원의 가장 중요한 판단이었던 그 판단은 잘못됐대. 사표 내라라고 하니까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서 사표 내면 안 되겠거든. 법원이 잘못한 겁니다라고 책임을 떠넘기는 거죠. 전날부터 저거 가지고 외워 나온 거야. 맞아, 맞아. 외웠어. 맞아. 말하는 것도 문어체잖아. 맞아. 이게 하였습니다. 어. 밥을 먹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건데 저걸 외웠는데 그 다음 저걸 다음 지 자체 논리 모순에 대해서는 애써서 이제 자꾸 머리 지우려다가 하다가 물어보니까 네. 그때부터는 이제 검사들한테 욕먹을 일이 생각난 거거지. 아.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시항고 해가지고 이건 별개의 사건이에요. 본안은 실체적 판단을 하는 거고 이거는 별개의 사건이에요. 구속 취소와 관련해서는 네. 본안에서 다툴 방도가 없어요. 이미 풀려났으니까. 네, 다툴 방도가 없어요. 이거는 별도의 사건으로 즉시항고 내지는 보통 항고를 해서 다투는 거 말고는 다툴 방도가 없는데 뭘 본안에서 맡아. 저게 아유 참 나쁜 놈. 김용민이 분명하게 사퇴해라, 즉시 사퇴해라라고 경고를 했고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경고를 분명히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에 따라서 고발을 했고요. 그런데 오늘 지금 저 자리에서 또 사퇴 거부 의사를 밝혔더라고요. 밝혔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는 뭐 더 기다릴 필요 없이 네. 탄핵하고 네. 오늘 법원 얘기도 하셨고 지금 검찰 얘기도 하셨고 결과적으로 윤석열이 풀려났는데 네. 이것은 내란 세력들의 총 반격입니다. 그동안 곳곳에 숨어서 검은 손으로 암약하다가 총 반격을 시도했고 그게 먹혀 들어간 거예요 이번에. 네.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윤석열이 풀려나서 우리가 화가 난다로 끝날 게 아니라 이런 총 반격들이 이제는 어디로 향하겠느냐. 헌법재판소의 탄핵 재판에 일단 기일을 판결 선고를 미루는 게 초점에서 지금 작업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지금 윤석열이가 풀려났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큰 그림을 그려두고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는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이 결과를 도출해냈다고 보시는 건지 각자 생각의 총합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만들어낸 건지. 왜냐면 전자라면 진짜 무서운 일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전자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와, 그러면 이건 무서운 네. 일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뭐 어제 그제도 이렇게 문자 보셨겠지만 검찰 동호회 네. 뒤에서 다 움직이고 있고 흔히 법조는 사실 그 안에 수많은 네트워크들이 있습니다.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의견들이 전달되고 때로는 여러 가지 로비들이 통할 수 있는 구조예요. 윤석열의 탄핵 절차를 저지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총동원돼서 다양한 방식들로 움직였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물론 거기에 법원이 부안해동했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네. 적어도 매우 이상한 판결을 한 건 분명하고 그렇습니다. 그 판결의 시점도 매우 이상했습니다. 검찰이 윤석열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두 번이나 신청합니다. 네, 두 번 신청은 말이 안 돼. 그러니까 한 번 불허했어 법원이. 네. 그러면 바로 구속 기소를 하면 되잖아. 근데 또 신청을 하면서 또 불허해. 그러니까 그 또 시간 지났지. 시간이, 또 지났지. 예. 2차 불허했을 때가 25일입니다. 그나마도 25일이야. 그러면 그때라도 바로 검찰이 구속 기소를 했으면 됐는데 심우정이가 또 갑자기 나타나서 1월 26일 이 바쁜 와중에 네. 촌작을 다투는데 이때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어서 시간을 또 끌어요. 또 끌어. 자, 이거는 심우정이가 일부러 시간을 끌었던 것 아닌가? 이런 지금 의심을 받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오늘 심우정이가 입장을 냈는데 입장 낸 게 굉장히 또 골 때립니다. 뭐냐면 워낙 중대한 문제라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했대. 윤석열 측 변호인들이 계속 이 얘기를 했어요. 했어. 그러니까 구속 취소 관련돼서도 한 달 전에 이미 구속 취소 신청을 했던 거고 네. 애초부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의구심을 거의 확신에 가깝게 만드는 거는 즉시한 거 포기한 겁니다. 즉시 그치? 포기한 거. 그죠? 네. 그럼 왜 즉시한 거를 즉시 포기합니까? 네. 당연히 가서 법원에서도 좀 다퉈봐라. 정리하고 가자. 절차적인 문제 차제에 정리하고 가자라고 아주 선회한다면 네. 그게 맨 결정문 맨 뒤에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즉시한 거를 하면 그 윤석열이 석방이 안 돼요. 근데 보통 항고라는 게 또 있습니다. 석방은 되지만 다툴 수 있는 거예요. 석방은 됐지만 석방해놓고 구속 취소가 정당했는지를 고등법원에 가서 할 수 있는 게 보통 항고가 있는데 네. 보통 항고도 포기한다는 거예요. 예, 안 한답니다. 보통 항고도 포기해서 그러니까 네. 항고를 아예 포기해버린 거예요. 맞습니다. 즉시 항고도 보통 항고도 왜 다 포기했느냐? 그러면 거꾸로 끼워 맞추면 노렸어. 그죠?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하지 않을 수가 없어. 심우정은 일관성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그때도 구속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검사장 회의 열어서 뭘 논의했습니까? 기소를 논의하지 않았어요. 구속 기소할 거냐 불구속 기소할 거냐 논의했어요. 아, 그 논이었나요? 그때 그 논의였어요. 그래서 수사팀은 구속 기소하자는 것이었고 심우정은 불구속 기소를 계속 고민하고 있었던 겁니다. 진짜로? 아니 그때 그 얘기도 있었죠. 그 얘기가 나왔었죠. 청구를, 예. 예. 와, 나 진짜. 그래서 이게 불어댔으니까 수사 더해서 불구속 기소하자라는 게 그걸 논의한 네? 겁니다. 그럼 왜 지금 고검장회의 왜 했겠습니까? 구속 기간은 이미 만료가 다 돼가는데 구속 기소 말고 다른 걸 고민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구속 기소를 그때 검토했던 와. 것이었다라고 보여지고 이번에도 즉시항고를 통해서 구속을 더 잡아놨어야 되는데 바로 즉시항고 포기하고 풀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우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윤석열을 구속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으로 움직여온 사람입니다. 그렇죠. 네. 법원이 결정하자마자 석방지휘는 제가 다 가고 네. 윤석열을 봐주기 위한 곳에 일관된 것이지 맞습니다. 그 태도 자체는 아주 일관- 느림 보였다가 네. 색깔을 보존되는 거죠. 네. 이게 무엇을 위한 것이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재판소의 판결 선고를 지연시키기 위한 일관된 행동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모든 언론 그리고 모든 전문가들 다 이번 주 11일, 그러니까 내일 아니면 늦어도 14일날 선고한다. 네. 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가만히 윤석열을 가만히만 두고 즉시항고 하든 안 하든 가만히만 있으면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윤석열 구속 상태가 유지되고 판결 선고에도 별 지장이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인데 와. 빠르게 풀어줘서 판결 선고를 어떻게든 한번 늦추는 변수를 만들어 보자. 시한과 관련해서 즉시 포기를 하지 않으면 무조건 7일간은 더 있는 거예요. 그냥. 네. 그냥. 네. 근데 즉시 포기 입장을 내니까 석방지휘가 가능했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가만히만 있어도 7일은 그냥 구속돼 있는 건데 맞습니다. 즉시 포기 입장을 하고 그냥 석방지휘를 해버렸다는 거고 와. 즉시항고 해야 된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네. 했었잖아요. 바로 입장도 입장냈어요. 나왔었죠. 네, 바로 냈어요. 그거 언론 플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 입장이 유지된 시간은 5시간밖에 없었어요. 5시간 만에 말꼬리를 그러니까 말하자면 즉시항고 해야 된다는 언론 플레이를 한 것이지 아, 그래? 즉시항고 하려고 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는 보통항고 포기 선언은 특별수사본부에서 했어요. 보통항고 안 합니다. 라고 박세현 특별수사본부장이 얘기했어요.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 왜 보통항고 안 하냐고. 즉시항고 그러니까 역할 분담한 거예요. 즉시항고 즉시 포기는 심우정이 하고 그럼 보통항고라도 해야지라고 하는 것은 특별수사본부 박세현이 맡은 거예요. 아니 예. 특수본은 마치 윤석열을 잡아둘 것처럼 계속 언론 플레이하고 5시간. 그리고 대검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에 대해서 풀어주려고 한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짜고 쳤다. 그것조차도 국가 배드카. 예. 네. 그러니까 근데 아니 그 기세라면 우리는 비록 그 석방이 됐지만 보통 한 거라도 해서 우리가 이 적법성을 한번 고등법원에 가서 따져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논리적 일관성이 있죠. 특별수사본부. 아니 근데 뭐 당장 제일 중요한 게 헌재 결정이 지금 제일 중요합니다만 두 번째가 이제 형사 재판인데 네. 지금 나는 특수본 박세현이는 진심이라고 자꾸 아유, 얘기하니까 나 그런 줄 알았지. 이번에도 박세현이가
법원 판결 나오자마자 바로 이거 즉시 항고하겠다고 하니까. 네. 근데 이 말씀을 또 듣고 보니까 박세현이가 이걸 그냥 투트랙이네, 투트랙. 트랙이 그게 마지막으로 그 마지막 단추는 보통 한 거조차 스스로 포기했다라는 포기했어요. 거예요. 윤석열에 대한 그 공소 유지도 우리가 그럼 불안해해야 된다는 얘기가. 그래서 되거든요. 특검이 필요한 아니, 그래서 겁니다. 특검을 해야 그래서 되는 특검 거죠.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검찰을 어떻게 네. 믿습니까? 그러니까 최상목에 대한 책임론이 동시에 지금 불거져야 되는 겁니다. 최상목이 지금 뒤로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상설특검 임명하지 않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최상목의 잘못이 지적되고 저희가 이제 법적 책임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한 것도 저희가 그대로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특검이 해야 돼요. 비슷하게 좀 보고 있고 의심해야 된다고 보는 게 그 특수본에서 그러면 수사심의위원회 신청이라도 했어야 됩니다. 총장에게. 요번에 그 김성환 차장에 대해서 영장 계속 구속영장 반려하니까 경찰이 고등 검찰청이 영장심의위원회 신청했다가 네. 거기서 영장 발부해야 된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나왔지 않습니까? 네. 비슷한 구조로 대검의 수사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 특수본부장이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그러면 논의해보자 라고 요청을 했어야 돼요. 진심이었으면. 진심이었으면. 이제 대검 차장 이진동 대검 차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본안에 가서 따지겠다. 법원의 판단, 그러니까 이 구속 취소에 대한 판단을 우리는 절대 수용하지 않습니다. 본안에 가서 따지겠다고 하는데 아까 신장식 의원님 말씀처럼 네. 그거 따지는 절차 전혀 없죠. 기소한 입장에서 이렇게 엄벙덤벙 허술하게 넘어가 버리니까 네. 본안도 역시 허술하게 해서 기각되거나 무죄받는 거 아니냐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는 안 할 수가 거잖아요. 없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정말 별것 아닌 사건 가지고 수십 명의 공판 과정에서 검찰을 투입해가지고 공판 쇼를 다 벌렸잖아요. 네. 이 공소에 대해서 진심이라면 네. 정말로 공소 유지할 마음이 네네네. 있으면 네네. 특별 공판 팀을 만들어라라고 얘기했어요. 네. 국민들 속인 거예요. 완전 이거 마지막까지 우롱하는 거네. 네. 모든 만인에게 인권이 필요하니까 뭐 윤석열의 인권도 중요하지, 절차 정의 중요하지, 그런 취지로 지금 심우정이 얘기한 거잖아요. 네. 자, 근데 그날 12월 3일 날 내란의 밤에 전 국민의 인권이 유린됐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실행이 됐으면 우리 5천만 국민 모두가 기본권 하나,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의 자유, 정당의 자유, 모든 기본권, 모든 인권이 말살됐던 네. 바로 그 시점이 12월 3일이에요. 될 뻔했던 날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사람들이 이 윤석열이 그러고 나오는 걸 보면 국민들이 느끼는 공포감이나 불안감은 약간 연쇄살인마가 백주 거리를 버젓이 다니는 것 같은 그런 공포감을 느껴요. 불안감과 네. 공포감을. 그러면 윤석열 한 사람의 인권을 그렇게 중요시하는 사람이 내란 수괴로 인해서 국민들이 침해받은 인권에 대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어디 감히 인권을 얘기합니까? 판사들도 죽이려고 했어, 이 답답한 사람들아. 수거 대상. 아니 판사들도 수고 대상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그 수첩법. 어차피 잘못하고 범죄를 저지른 건 사실이에요. 네. 본인들이 자인했잖아, 불법 검거라고. 그렇습니다. 네, 그건 그리고 자인한 거니까.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특수본 지침까지 다 어겨가면서 그 권한 행사를 저지했는데 지침을 위반했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지침을 잠깐 좀 올려주고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지침의 2조 2항을 보시면 네. 검찰총장은 본부장이, 저게 이제 본부장이 박세현이죠. 검찰총장은 심우정이고 네. 법률을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렇죠. 그 직무 수행을 중단시킬 수 없다라고 했는데 어쨌거나 초반 5시간이 됐건 5분이 됐건 그들끼리 직무 중단시켰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아, 그렇지. 그래서 거기서 끝난 일이에요. 이게. 아, 이 위반이네. 직무를 중단시킬 수 없다. 그러나 박세현이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나오자마자 즉시 항고한다고 했거든. 네. 즉시 항고를 못하게 직무를 중단시킨 거 딱 떨어지네, 이것도. 그래서 저게 이제 직권남용을 고발을 한 겁니다. 예. 아, 요걸로 딱. 심우정 직권남용. 그래서 범죄가 성립한다는 거예요. 탄핵도 저걸로 해야죠. 자, 그럼 검찰의 그동안에 너무나 수상한 정황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네. 먼저 계엄 직후 대검이 간부회의를 열었어요. 맞죠? 11시에. 예, 11시에 간부회의. 간부회의 있어요. 간부회의를 했는데 거기서 유력 감찰관이 야 이거 집어던지고 나왔잖아. 위헌적인 회의야 하고 집어던지고 나왔죠. 그렇습니다. 사표 썼어요. 자, 내란과 궁금해요. 관련된 이야기가 오고 가지 않았겠느냐. 음. 자, 두 번째. 계엄 선포 이후 검찰이 움직인 정황이 드러났어요. 네, 네. 방첩사 대령하고 대검 선임과장 통화했어. 네. 그리고 실제로 검사 2명이 선관위에 출동했다는 제보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란에 가담했다는 네. 강력한 정황 아니겠습니까? 김성훈이의 구속을 3번 막습니다. 와, 네. 3번. 그리고 검찰은요 공수처를 또 압수수색합니다. 검찰이 공수처 압수수색한 거 네. 이거 저는 굉장히 주목해야 되는 경찰 국수본도 압수수색했어요. 했잖아. 네. 제보를 받은 거예요. 음. 검찰과학수사부하고
이 방첩사 대령과의 사이에 통화가 있었다. 그다음에 또 국정원 과학대응처장과의 사이에도 대검 과학수사부 고위급 검사 2명이 선관위에 출동했다라는 제보까지 받은 거죠. 네. 그래서 공수처가 저걸 수사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경호처 그 서버를 확보할 그 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딱 주진우 의원이 그 서부지방법원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 해놓고 그걸 숨겼다 공수처가. 공수처가 거짓말했다. 네, 영장 쇼핑했다라고 프레임 전환을 시도를 여러 차례 해왔어요. 네. 근데 딱 그걸 빌미로 해서 검찰이 공수처를 압수수색합니다. 압수수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 방해를 하는 거죠. 시기가 아주 공교롭죠. 검찰 쪽은 저는 그 소위 헤드쿼터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을 해요. 근데 그게 뭐냐면 12월 4일 삼청동 안가 모임이에요. 그렇지. 12월 4일 삼청동 안가 모임에 박성대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그리고 핵심이 한 명 있죠. 김주현 민정수석. 이렇게 12월 4일 날 삼청동 안가 모임을 해요. 거기서 왜 안가 모임을 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서로 못 볼 것 같아서 얼굴이나 한번 보자고. 말도 안 되는 얘기지. 12월 3일 날 내란을 저질러 놓고 12월 4일 날 특수부 이상민 빼놓고는 전부 다 특수부 검사 출신들이란 말이에요. 네. 예, 다 모여가지고 그날 저녁에 무슨 얘기했냐는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모든 계획을 완벽하게는 못했지만 누가 어떤 역할을 하겠다라는 역할 분담 정도는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지금 검찰 심우정 머리 꼭대기에 심우정이 모셨던 분이 누구냐? 누구야? 김주현이에요. 바로 위에요. 심우정이가 포기할 때, 즉 구속 취소에 대해 즉시 항고를 하면 위헌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2012년에 헌재가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법원이 구속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면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즉시 항고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어요. 네. 요거는 이제 구속 집행정지에 대한 건입니다. 네. 그래서 2015년에 국회가 구속 집행정지에 대한 즉시 항고권에 뿐만 아니라 구속 취소 즉시 항고권도 삭제하는 법을 만들자. 근데 그거를 검찰 수뇌부가 반대해서 무산됐어요. 그때 누가 반대했냐? 바로 김주현이야. 그래서 위헌을 운운하는 심우정이가 역겹다는 거예요. 아까 그 영장심의위원회에서 이제 그 김성훈에 대한 세 차례 그 영장 반려 문제 있다. 그 영장 청구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김성훈이 구속되면은 아까 공수처가 그 경호처 서버를 압수수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내란의 증거들이 드러나는 거지.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아까 그런 수사 관할 건 없는데 권한 없는 데서 수사했다는 것도 증거가 제대로 수사기관에서 확보됨으로써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면 뒷받침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위법수지 증거는 주로는 아마 피신조서 같은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딱 그렇게 영장심의위원회가 김성훈을 구속시키고 공수처가 서버를 확보할 수 있는 그 무렵에 공수처를 수사방해를 해서 제압을 해버려서 무산시키고 그렇지. 그다음에 그 윤석열에 대해서 딱 그때 한 달 내내 지고 있던 것을 그렇지. 갑자기 이 잘못된 구속기간이 도가한 기소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려버리는 거죠. 네, 이게 그러니까, 뭔가 수상한 거지. 네, 다 이렇게 연결이 된다 이거죠. 시점으로 봤어도 절묘한데 그 위에 지휘관이 있는 거예요. 컨덕트가. 그것은 그런 법 기술을 아는 사람인데 아까 우리 최욱 씨께서 더듬어 보시기에 이미 2012년 아주 오래된 거예요. 그죠? 네. 그런 논쟁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여기에 적용할지 말지도 사실은 그런 법비가 아니면 알기가 어려워요. 어려워 이거. 그런데 딱 이 사건에 딱 들어맞게 활용을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최고의 컨덕터, 최상의 컨덕터는 저는 김주현 민정수석일 수밖에 없다. 다른 누구도 그건 불가능해요, 사실은. 의심이 맞다면 대통령실의 김주현이, 대검의 심우정이, 뭐 이런 이제 연결고리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 추가하자면 이 일이 터졌을 때, 그러니까 법원에 저런 결정이 나왔을 때 국힘이 일제히 갑자기 공수처를 때렸어요. 그때부터. 또 오늘까지도 공수처를 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공수처가 지금 이거를 수사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관이란 말이에요. 공수처가 심우정이의 통화 기록을 확보하는 순간 여러 명이 드러나게 돼 있어. 지금 김주현이하고 박성재가 가만히 있었겠냐고. 그리고 그 비화폰 서버로 역시 비화폰으로 통화를 했을 거기 때문에
심무정이는 그거를 목숨 걸고 지켜야 될 필요가 더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것까지 지금 이빨을 맞춰 돌아가는 알겠습니다. 어떤 뿌리 깊은 반민주적인 행태를 우리가 그냥 관용해 준 게 누적된 것 같아요. 격혀이. 네, 그러니까 맞아. 어떻게 보면 지금은 맞아. 국가 사법 정의가 실현되지 않은, 그러니까 불능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기능 정지 상태. 그 기능 마비 상태를 해결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대검 가서 한 번 더 이게 면면이 얼굴을 대놓고 보니까 더 끔찍한 것이 내란 수괴가 임명한, 또 내란 수괴가 어떤 특정한 사건으로 다 믿을 만한 사람들이 그대로죠?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저봐 거예요. 그대로잖아. 네. 아, 그런데 마치 우리는 이게 법률이 작동한다고 믿고 그렇지. 그들은 쇼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떠밀려서 그 끔찍한 내란의 밤에 이제 국민들이 저항하고 하니까 떠밀려서 마지못해서 구속하는데 구속하는 거 보니까 이제 정신 차려서 뭘 좀 하나 보지 이렇게 생각한 면도 있는 거예요.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민주주의를 훼손시켰을 때 그걸 시정할 수 있게는 너무나 무력하구나를 우리가 절감하기 때문에 네. 저는 아마 힘들고 고달프지만 모든 시민들께서 주권자로서 스스로 지켜야 되고 광장을 나오시거나 외쳐주시거나 힘을 네. 모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권이 무기를 쥐어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심무정 탄핵부터 시작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최상목 탄핵도 즉시 하자라는 주의인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네. 강력한 무기를 쥐어드리고 이분들이 거리에 나와서 외칠 수 있고 그렇습니다. 할 수 있고 효능감을 효능감을 느낄 수 있게 느껴야 돼. 만들어야 된다. 맞아. 네. 효능감. 네.